아무도 모르는 속마음이 궁금한가요? 도통 알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잠시 여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복잡한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심리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색다른 마음의 지침서 심리 매뉴얼. 안녕하세요.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입니다. 전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심리 멘토 이돈입니다. 소라씨, 어제 유일하게 거짓말이 허용되는 날이었던 거 아세요? 그럼요.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어제 하루 동안 재미있던 일이 많았어요. 교복 입고 학교에 온 몇몇 학생들도 보이더라고요. 대학교의 교복이라니 만우절에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저도 옛날에 친구 놀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장난이 과해 친구끼리 사이가 멀어진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시 과한 거짓말은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도 마약처럼 중독될 수 있어요. 맞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거짓말과 관련된 증후군이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럼 오늘은 그 증후군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요? 좋아요.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심리 매뉴얼 5번째 장을 열어볼게요. 어크루브의 봄이 와. 상상만으로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심리 매뉴얼 시작해 볼 텐데요. 멘토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당연하죠. 오늘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말과 관련된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라씨, 이솝우화 중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나요? 네,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바람에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 이야기잖아요. 그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증후군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요? 이 증후군에 왜 리플리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이 이름은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소설 주인공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소설은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리플리가 재벌인 친구를 죽이고 그 친구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주인공 리플리의 대담한 거짓말과 행동이 이 증후군과 같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모두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짓말과 리플리 증후군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거짓말을 진실이라 생각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죠. 그럼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와, 조금 무서운데요. 그럼 거짓말을 하고 난 후 양심의 가책이나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겠네요. 맞아요. 그 점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리플리 증후군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가 있어요. 정말요? 제목이 뭐예요? 미스 리플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블루 파프리카의 봄처럼 내게 와. 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와. 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자꾸만 생각해. 이렇게 행복해. 몰라. 멘토 선생님,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의 드라마인가요? 장미리라는 역을 맡은 이다혜는 고아라서 일본으로 입양 가지만 좋은 환경에서 지내지 못하고 결국 술집 접대원으로 살아갑니다.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장미리는 한국으로 도망을 오지만 돈도 없고 스펙도 없어 매번 좌절을 하죠. 그러다 우연히 거짓말을 하는데 그 이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로 인생을 바꿔가는 이야기예요. 아, 장미리가 좀 불쌍하게 보이는데요.
돈과 학력이 부족해 좌절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모습이 보여서요. 네, 그렇지만 장미리처럼 위험한 거짓말에 빠지면 안 돼요.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죠. 맞아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잖아요. 욕망을 채워도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거짓말도 상습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요. 그렇게 거짓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결국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말 겁니다. 그 점이 제일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멘토 선생님, 리플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선 장미리는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로 끝이 나요. 이처럼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아, 거짓으로 꾸며진 자신이 아닌 진실된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쉽지 않잖아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그건 힘든 일인걸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예를 들면 모델 장윤주는 173cm밖에 안 되는 작은 키예요. 모델치곤 말이죠. 그 점이 자신에겐 최악의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윤주는 숨기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키는 작지만 나는 세계 탑 모델이라고 말하며 당당하죠.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장윤주를 대단하다 생각하며 모델로서 인정해줍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게 필요해요. 단점을 거짓말로 뒤덮지 않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지 말고 나를 드러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좋은 말이네요. 멘토 선생님 덕분에 자신을 솔직하게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1부 마무리하면서 거짓말에 자신을 가둬두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 한 곡 추천 부탁할게요. 심규선의 후라는 노래가 좋을 것 같아요. 노래의 가사처럼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넘어갈게요. 심규선의 후. 인정받는 사람을 되려 애썼던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해. 너 자신에게 기회를 줘. 실망과 포기부터 하지 말고.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화 대학 방송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화 대학 방송 각양각색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심리를 극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상황극과 심리가 만나다 극적인 심리.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극적으로 꾸며봤는데요. 멘토 선생님, 그럼 상황극 시작할까요? 잠깐만요. 상황극 하기 전 저번 주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성격은 어떤 타입인지 생각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황극 시작할게요. 전 혼자서도 뭐든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친구와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것보단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중점을 두는 편이죠. 그래서 친구가 좀 섭섭해하기도 해요. 이런 일이 좀 자주 있던 어느 날 말이죠. 안녕 도훈아. 저번 주 주말에 같이 못 놀아서 아쉽다. 넌 그때 일 있어서 바쁘다고 했었지?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주말에 혼자 쇼핑하러 갔다 왔어. 요즘 봄옷이 많이 나왔어. 예쁜 옷 많더라. 어? 너 쇼핑하러 간 거였어? 오랜만에 동기끼리 모인 거였는데 혼자 쇼핑 간 거였으면 그냥 다음에 쇼핑하고 놀러 오지. 놀러 가는 것보단 쇼핑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안 갔어. 그래. 그럼 다음 동기 모임 때는 꼭 나와. 다음 날. 도훈아,
이번 공강 시간에 커피 마시러 갈래? 난 그냥 여유에 가 있을래. 혼자 갔다 와. 에이, 한 번만 가자. 커피만 잠깐 사고 바로 오면 되잖아. 아휴, 귀찮아. 안 그럼 집에 갈 때 가자. 도훈아, 너 왜 그래? 요즘 우리랑 왜 안 어울리려고 해? 아, 좀 섭섭하다. 친구보다 나의 생각과 기분을 우선시하는 저, 어떤 타입인가요? 그리고 사람들과 좀 더 어울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라 씨, 상황극을 보니 어때요? 제가 친구라도 많이 섭섭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 입장에선 더 친해지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만 하니 서운하죠. 네, 소라 씨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저 타입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집단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숨겨야 할 이유는 없죠. 이렇게 자신의 자유와 생각을 우선시하는 걸 개인주의 성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소라 씨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개인주의를 그닥 좋은 시선으론 안 보잖아요. 맞아요. 보통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헷갈려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죠. 그런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른 걸 알아야 해요. 저도 그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점이 다른 거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같아요. 그러나 이기주의는 자신을 중요시 여기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 그럼 개인주의는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니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다른 점을 숙지하고 개인주의 성향인 타입에게 전해줄 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이 타입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멘토 선생님, 이 타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나홀로 집의 타입이라고 지었어요. 나 홀로 집에요? 혼자 집에 있을 땐 다른 가족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 타입과 비슷하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런 뜻인 거죠. 아, 센스가 돋보이는 이름이네요. 그럼 나홀로 집의 타입에게 말해줄 팁은 어떤 건가요? 먼저 우리 사회는 공동체 사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주의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한 집단 안에는 속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말이죠. 네, 혼자 사는 세상이더라도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어울려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머리 모양을 바꾸었을 때 먼저 다가가 머리 바꿨네? 예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면 친구와 어울리기 훨씬 쉬울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친구가 나의 작은 변화를 먼저 캐치해 얘기해준다면 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럼 소라 씨는 나홀로 집의 타입에게 어떤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나요? 간단한 팁인데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날과 주변과 함께하는 날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을 단번에 해결할 순 없잖아요. 그럴 땐 친구에게 개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네? 개밍아웃이요? 그게 뭐예요? 개인주의라는 걸 커밍아웃 하는 거죠. 친구에게 난 개인주의라서 널 섭섭하게 할 수 있어. 그래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라고 말이에요. 개인주의를 바로 바꾸기 어려우니 친구에게 먼저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면 서로 오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마지막으로 나홀로 집의 타입에게 나 자신이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혼자밖에 없는 혼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와, 좋은 말이네요. 그럼 전 나홀로 집의 타입을 위한 노래 한 곡 들려줄게요.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들으면서 극적인 심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너의 손을 잡고서 너와 발을 맞추며 가자 We are dancing together 서두르지 마 조금 다들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멘토 선생님은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소라 씨와 함께 리플리 증후군과 미스 리플리라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도 좋았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멘토 선생님의 팁을 들을 수 있는 극적인 심리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나홀로 집의 타입과 그에 대한 팁도 유익했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유쾌한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그리고 기술의 이민아 PD 수고하셨고요. 전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 심리 멘토 이돈이었습니다.